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전반적인 국내외 시장 환경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연휴 동안에 네. 지난 주말과 간밤에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난주 초중반만 해도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은 초중반에는 경제지표가 나쁘다고 해서 급반등을 했고 주말에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해서 급락을 했던 거죠. 아직까지 시장은 긴축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1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12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다는 공포감들이 시장을 급격하게 위축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연휴 마치고 와서 뭐 오늘 화요일 네. 장 상당히 좀 어려운데 네.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무엇보다도 9월 CPI 결과를 좀 확인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등락은 오늘 급등락은 있긴 하지만 코스피가 뭐 전저점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뭐 장 마감까지 2,200선을 회복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좀 버텨만 준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금은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후반에 있는 9월 CPI 그리고 내일 있죠.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을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라면 뭐 미국의 9월 CPI인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 전망치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블룸버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월 CPI, 그러니까 전체 헤드라인 CPI는 8월 달이 8.3이었는데 9월 달에는 8.1 또는 8.2 좀 더 둔화된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코어 CPI라 그래서 에너지랑 음식료 쪽을 제외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6.5. 그러니까 3월 달 고점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데이터에서는 6.64까지. 그러니까 3월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근 고용 지표가 잘 나왔던 부분 그리고 유가가 상승한 부분과 맞물려서 시장의 경계감을 또 한번 높여주는 변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지표가 나빠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참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연준의 매파 기조라든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CPI 수치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일단은 큰 흐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다.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4분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부상을 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9월 FOMC를 지나면서 이중고였죠.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내년에는 5%까지 갈 여지가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을 9월 FOMC 점도표와 그리고 경제 전망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점들이 고강도 긴축 그리고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시장 흐름들이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강도 긴축, 그다음에 경기 침체, 뭐 첩첩산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10월에는 FOMC가 없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월 CPI를 기준으로 해서 그 11월 FOMC를 시장에서 전망을 할 텐데 어떤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단은 11월 FOMC 전망치를 보면은 75bp 금리 인상, 그러니까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12월 달에도 75bp 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지난주 후반까지만 해도 0%였는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20%대로 급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4번을 넘어서 5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다. 연말까지 4.75% 금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0월 FOMC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발표한 뒤에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75bp 금리 인상을 빠르게 반영을 했다면 오히려 시장은 작은 변화에도 좀 반등을 하려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큰 흐름들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최근 경제 지표가 안 좋았을 때 반등을 하고 좋았을 때 급락을 했던 것처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등락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더 시장에서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실적이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되게 안 좋았습니다. 예상 컨센서스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시장 예상보다는 9% 낮게 발표했고요. LG전자는 14% 낮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도 주가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약보합에서 끝났고 지난 주말에 LG전자는 상승을 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가장 낮은 수치보다는 높은 수준,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낮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은 그동안 실적이 크게 하향 조정됐던 반도체, IT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실적을 발표하면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좀 낫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던 업종들이나 종목들, 특히 시클리컬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조금 경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상식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면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가니까 그러면 이 개중에도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을 텐데 이거 옥석 가르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최근 시장을 보면 경제 지표든 실적이든 숫자로 보여지는 것보다 시장의 우려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를 가지고 계속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쭉 끌고 가려면은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 흐름이나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향후 실적 기대가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반등을 한다면은 좀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조금 현재 시점에선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하다 또는 덜 나쁘다 이런 안도감이 뭐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떤 종목이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적 시즌 이후 종목 장세의 풀도 굉장히 좁아질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앞으로의 실적이나 앞으로 경기 흐름이나 업황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약하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고 해도 크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많이 눌렸던 데 따른 되돌림 정도 반등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동차.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들이 실적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려났기 때문에 실적을 발표한 뒤에는 이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한 번은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긴축이라는 이슈가 전반적으로 주가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그 보고서에서 그 4분기에는 본격적인 역실적 장세 이런 진입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담으셨던데 코스피 지수 전망 포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실적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인 시장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최근 흐름 보면 반도체 업종, IT 업종만 눈높이가 크게 낮아졌지 나머지 업종들은 아직까지 눈높이가 높거든요. 특히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다른 업종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2024년에는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직후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을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따라서 앞으로는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들은 실적 전망의 눈높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다른 업종들, 시클리컬 업종들이 실적 전망치가 꺾이면서 시장의 불안감들을 조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2개월 선행 EPS가 24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40포인트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10배를 곱해줘도 2,4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8.5배라고 한다면 2,000선 초반밖에 안 되고요. 이런 그림들이 아마 4분기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중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130보다는 더 낮은 레벨에서 진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 거의 전저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또 언더슈팅 가능성까지
점치시는데 네. 자, 이 시점에서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나타나진 않고 있거든요. 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ISM 제조업 지수도 아직까지 50 이상이고 실업률은 9월 달에 다시 꺾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가는 그림,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률이 급반등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죠.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는지가 아마 저점을 통과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및 실업률이 4%대를 진입하는 경우가 침체 시그널로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CPI가 꺾이고 정점을 통과하고 안정이 되게 된다면 긴축 사이클은 이제 정점을 지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미국 지표만 보면 됩니까? 우리 지표는 안 봐도 한국 지표는 수출 데이터죠. 수출 데이터인데 지금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수출이 가장 선행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달 1일 날 발표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겠죠. 최근 보면은 원화 기준 수출 금액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기준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 금액이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지 여부, 그 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턴어라운드 하는지 여부가 바닥을 통과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줄어드는 감소하는 구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 건 많은데 그것이 다가오는지가 아직도 좀 약간 용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터널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주 먼 터널의 끝은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를 지나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신증권에서도 이번 하락 추세의 버텀라인을 2000선 초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선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험난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기 상황이나 매크로 상황들이 워낙 안 좋아지고 있고 실적 전망도 워낙 급격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보니까 좀 언더슈팅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매수 타임을 조금 더 늦추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도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